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영양선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양선 해석은 교양 설계에서 필수적이죠. 특히나 그 연속보 같은 경우는 영양선 해석이 좀 번거롭고 계산량이 좀 많습니다. 요새야 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되게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영양선 해석을 할 때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귀찮죠. 모델을 갖다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게 상당히 귀찮고 번잡한 일이고, 다음에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실수, 인풋 실수, 요새 이제 뭐그 프로그램 자체의 실수는 거의 그 버그죠. 버그는 거의 없다고 보죠. 특히나 그 영양선 해석은 뭐 별로 그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선 해석 정도는 뭐 버그가 다 이제 없다고 보는데, 인풋 실수, 특히나 저같이 그 단봉 드는 사람은 인풋 실수가 상당히 많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고통스럽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컴퓨터로 구한 그 아웃풋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편리한 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일본 책들을 찾아봤어요. 일본 책들을 찾아보니까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그 와타나베 교수한 분이 2차 대전 이후부터 은퇴할 때까지 여행선 하나만 이제 연구한 분인데, 그분에 대한 그 책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연속보의 경우인데, 연속보에 대한 것은 그 한글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옛날에 국내에서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갖다가 본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분의 책이나 도표들 갖다가 이용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분이 개발한 방법을 갖다가 엑셀 같은 걸로 이용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영양선 해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영양선 해석을 갖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뭐 구점을 정의하고 지점 정의하고 i값 넣고 a값 넣고, 그다음에 하중 정의하고 레인 정의하고 뭐 하여튼 그 엄청난 것까지 하도 아닌데 상당히 많은 그 인풋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와타나베 교수가 제안한 방법에 따르면 인풋이 딱 한 개입니다. 뭐냐면 그 중앙경관과 측경관의 비. 여기서는 지금 그 경관정이 45m, 67.5, 45니까 67.5 나누기 45하면 1.5입니다. 달랑 요 인풋 한 개예요. 달랑 요 인풋 한 개 가지고선 영양선을 갖다가 구합니다. 물론 좀 그 제약이 있죠. 인풋이 한 개라는 얘기는 그 3경관 대칭만이 되는 거고, 다음에 A값, I값, A값이야 뭐 원래 필요 없지만 I값이, 그러니까 단면 2차 모멘트가 인풋이 안 된다는 얘기는 각 경관의 I값이 똑같은 경우에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I값이 다르면 어떡하냐? 그 두 가지, 거기서 이제 두 가지의 그 변명은 아니고 두 가지 정도의 합리화가 이제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그 변단면 걷어, 즉 그 헌치 걷어죠. 헌치 걷어. 그러니까 복부의 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즉 그 단부는 복부가 좀 얕고 그 지점부는 단부가 이렇게 커지는 걷어. 이런 걷어는 당연히 이 방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걷어의 높이가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PC빔이나 뭐 PC빔 같은 건 당연히 이제 가능하고, 간교의 경우도
복부의 높이가 일정한 경우에는 플랜지의 두께가 좀 바뀐다고 해서 뭐 I값이 그렇게까지 크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합리화할 수 있죠. 만약에 자신이 뭐 나는 뭐 죽어도 뭐 0.1%까지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것을 갖다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점 조건도 연속분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수평 성분이 없으니까 지점 성분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그 3경간 연속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와타나베 교수가 제안한 방법은 1경간, 2경간, 3경간, 4경간, 5경간에 대한 테이블을 갖다가 책에서 제안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풋은 달랑 1개, 중앙경관과 측경관의 B 1.5다. 다음에 사하중은 분포하중으로 2.0 톤퍼미터다. 전경관에 대해서. 다음에 화하중, 집중하중은 30톤이고 1경간, 2경간, 3경간의 화하중, 분포하중, 충격 포함, 그래서 각각 0.4, 0.3, 0.5다. 실제로 그 화하중, 분포하중이 경관마다 다른 경우는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만은 어떤 이 방법의 다양성이나 그 적용성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각각 경관에 대해서 별도의 화하중을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제도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와타나베 교수 책에 나와 있는 그 예제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전체를 다 이제 구해볼 수는 없고 그 예제로 해가지고 첫 번째 경관의 최대 정모멘트, 사하중과 화하중에 의한 첫 번째 경관의 최대 정모멘트를 구하는 것과 다음에 첫 번째 지점을 갖다가 A, B, C, D라고 하면은 B점에서 첫 번째 경관 측, 바로 B점 왼쪽에 전단력 구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설명하겠어요. 참고로 와타나베 교수의 방법에 따르면 전 위치에서의 모멘트, 전 위치에서의 전단, 각 반력, 거기다가 처짐까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각 구하는 방법은 와타나베 교수의 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67.5, 45죠. 이것이 이제 와타나베 교수가 제안한 방법으로 만든 엑셀이에요. 경관비는 67.5 나누기 45죠. 하면은 1.5다. 인풋이 달랑 1개입니다.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엑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은 검토를 해서 엑셀이 문제가 없다고 확신이 되면은 인풋 하나만 검토하면 되는데 이 인풋 한 개에서 실수가 나긴 참 힘들죠. 상당히 덤벙거리는 사람도 저 인풋에서 실수한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이것이 와타나베 교수가 제안한 방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인풋의 미니멈. 그럼 먼저 제1경관의 최대 정모멘트를 구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구하냐는 거죠. 즉 어디에서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냐는 거예요. 최대 정모멘트가. 그건 사실은 모르죠. 모르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다 구해봐야 합니다.
근데 과거의 경험상 연속부에서는 대충 절반보다 약간 왼쪽, 약 8등분을 했다면은 세 번째 위치, 즉 45m를 갖다가 8등분 했으면은 그 절반이 네 번째인데 거기 말고 하나 옆에 8분의 3점에서 최대 정모멘트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은 뭐 제가 해본 것 중에서는 8분의 3점 이외에서 정모멘트가 발생한 경우를 저는 하여튼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영향선이 맨 첫 경관이 1부터 8까지고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점이 여기입니다. 이것이 측경관 8분의 3 포인트에서의 모멘트 영향선이에요. 각 종고치가 있고 횡축은 L1 나누기 10이라고 되어 있죠. L1은 측경관의 그 길이 45m죠. 이것이 8분의 3점에 대한 그 영향선이에요. 모멘트 영향선. 영향선 해석에서 필요한 것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죠. 집중하중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하는 게 상당히 편한데 만약에 여기에 뭐 분포하중이 작용한다. 그때 이 8분의 3점의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죠? 이 면적을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면적을 구하면 되죠. 면적. 두 번째 경관에 하중이 작용할 때 8분의 3점의 모멘트 역시 이 면적을 구하면 돼요. 세 번째 경관에만 하중이 작용할 때 8분의 3점의 모멘트 역시 이 면적을 구하면 돼요. 이 면적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간단하죠. 그냥 이 그 수평 거리하고 이 높이를 갖다 알기 때문에 뭐 심슨법을 구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와타나베 교수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적분을 갖다 이용해서 수식으로 소위 말하는 정해를 갖다가 다 구해놨어요. 즉 연속부에서 경관 1의 분포하중 제하시, 경관 2의 제하시, 경관 이제 3이야 경관 1과 경관장이 같으니까 뭐 똑같은 거고 다음에 전체 경관에 다 작용할 때 그걸 다 구했어요. 그것도 보시면은 참고로 이때 최대 종고치는 2.0781입니다. MS1이 스팬 1의 분포하중이 작용할 때의 모멘트 영향선이에요. 8분의 3점에서는 1, 2, 3이죠. 0.9658에다가 L1 제곱 스팬 1의 경관장 45m 제곱에다가 제곱을 10으로 이렇게 나눈 거. MS2는 경관 2, 두 번째 경관에 최대 모멘트가 작용할 때에 경관 2에 분포하중이 작용할 때에 각 위치에서의 모멘트 역시 8분의 3점은 하나, 둘, 셋에서 0.4868 곱하기 45의 제곱 나누기 10입니다. MSA는 모든 경관에 등분포하중이 작용할 때의 모멘트 영향선이에요. 역시 세 번째 하나, 둘, 셋은 0.5409 즉 8분의 3점에 즉 전체 경관에 모멘트가 작용할 때 8분의 3 위치의 모멘트 종고는 0.5409 곱하기 경관장 45의 제곱 나누기 10이에요.
이거 뭐 같은 거죠. 반복되는 건데 전경간의 분포화중 작용 시에 8분의 3점의 종고는 0.5409. 경간 완의 분포화중 작용 시는 0.9658. 경간 2의 분포화중 작용 시에 8분의 3점은 0.4868. 그리고 이제 이것이 8분의 3점의 영향선인데, 먼저 그 영향선은 우리가 아까 이제 같이 이제 본 거죠. 최대 종고 2.0781. 다음에 스팬 1 영향선 종고를 적분한 것은 0.9658. 스팬 2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 0.4868. 스팬 3은 0.0618. 전체는 0.5409. 이것은 앞에 표에서 우리가 다 그 픽업한 값들이에요. 이제 모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최대 측경간 8분의 3점의 최대 모멘트를 구하는 건 상당히 간단합니다. 먼저 밑에 쪽이 플러스고 위에 쪽이 마이너스니까 최대 정모멘트는 스팬 1과 스팬 2의 분포화중이 작용하고 집중화중은 종고치가 최대인 8분의 3점이 작용하면 되죠. 그때 분포화중, 화중과 충격의 분포화중은 스팬 1은 0.4, 스팬 3은 0.5. 다음에 집중화중은 30톤. 이것은 아까 다 문제에서 정의가 됐어요. 다음에 사하중은 전체에서 2.0. 그러면 8분의 3점의 모멘트가 얼마냐? 먼저 이 종고치 최대값 2.0781 곱하기 45 나누기 10 곱하기 P 30톤 더하기 먼저 스팬 1의 활화중 0.4톤 스팬 1의 그 영향선 적분치 0.9658 여기다가 45의 제곱 나누기 10 45는 스팬 1의 길이의 제곱 나누기 10 더하기 스팬 3 0.0618 곱하기 작용하는 분포화중 0.5 역시 곱하기 스팬 1 길이의 제곱 나누기 10 다음에 사하중 종고의 전체 합 0.5409 곱하기 사하중 2 역시 똑같이 곱하기 스팬 1의 제곱 나누기 10 모든 것을 합하면 584.1 톤메타 됩니다. 실제로 이 값은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저것을 갖다 구해봐도 당연히 100%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구해보죠. 그 A, B니까 첫 번째 내측 경간 바로 왼쪽에서의 최대 전단력을 갖다 구하라. 위가 플러스 아니 최대 전단력을 구하라. 이 영향선 역시 엑셀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쭉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있죠. RA, RB는 A와 B의 반력이고 다음에 Q가 영향선인데 LQB는 레프트란 얘기예요. 그 지점 B에서 왼쪽에서 전단력이다. 그럼 이렇게 쭉 나오죠. 1과 이렇게 해서 곡선이 나오는데 이것과 이게 사실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0.15204돼 있죠. 0.15204 이렇게 돼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뒤집은 겁니다. 그쵸?
다음에 전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고를 갖다가 해서 이 면적을 구한 거, 또 이 면적을 구한 거, 또 이 면적을 구한 게 각각 다 있고 면적 3개 합계를 구한 것도 각각 있습니다. 역시 그 면적은 역시 수치 계산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적분식을 구했기 때문에 역시 정확한 값이에요. 여기는 스팬 1의 분포하중 작용 시의 전단, 스팬 1의 분포하중 작용할 때의 전단력 값이고, 이건 여기다 곱하기 L1 45m를 곱해야 됩니다. 이건 두 번째 경관의 분포하중 작용 시의 역시 전단, 역시 곱하기 L1을 해야죠. 참고로 그 값을 보면은 아까 그 B점에서 왼쪽이니까 이때는 0.12981, 1경관 제하 시에는 0.5495, 전체 제하 시에는 이거죠. 0.66827, 이 마이너스. 다시 볼까요? 스팬 1 0.55495죠. 0.55495. 다음에 스팬 2는 0.12981. 스팬 2 0.12981. 다음 스팬 3는 0.1648. 역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0.1648. 다음에 전체 작용할 때는 0.66827. 즉 전체 경관의 그 분포하중 작용할 때 지점 B에서 바로 왼쪽에서의 전단력은 0.66827 곱하기 스팬 1의 길이다. 그래서 여기 있죠. 0.66827. 스팬 B의 전단력은 당연히 그 네거티브가 크기 때문에 그 분포 하중은 스팬 1과 스팬 2에 작용하고, 집중 하중은 종고가 최대치인, 즉 종고가 최대치인 점 B의 바로 왼쪽에 작용시키고, 사하중은 전체 작용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똑같아요. QB 전단력 B에서 바로 왼쪽에서의 최대 전단력은 먼저 그 화살중 먼저 보면은 30톤의 종고 마이너스 1. 여기는 다른 개수가 없습니다. 더하기 0. 다음에 이제 사하중이죠. 사하중 2톤은 전체 작용한다. 0.66827. 다음에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고, 제1경관은 종고의 그 면적이 0.5495 곱하기 0.4. 다음에 그 스팬 2는 종고의 면적이 0.12981. 그렇게 해서 하중이 0.3. 여기다가 아까 분포 하중도는 스팬 1의 길이 L1 40을 곱해야 되니까 곱하면 전체가 101.9톤이다. 처음에는 약간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한두 번 써보고 이제 한 두세 번 써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편하고 아주 그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제에서는 3경관만 했지만 1경관부터 해서 5경관까지 모든 엑셀이 다 되어 있고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이 많아서 여기선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처짐 같은 것도 다 똑같이 구할 수 있고 회전각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